자, 그 다음에 미니 모의고사 2. 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모의고사 2. 자, 어려워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심화편까지 가니까 심화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차분히 보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 조금 해석해 줄게요. 스페이스 정크, 우주 쓰레기입니다. 이거 방구 소리 같은데요? 아, 너 왜 그래? 여기서 방구 끼면 어떡해. 아, 새끼 요한이 하여튼. 자, 우주 쓰레기는 부서진 조각입니다. 부서진 조각인데요. 부서짐을 당한 거니까 이거 괜찮아요. 오래된 인공위성의 부서진 조각입니다. 우주 쓰레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주 정거장이 부서진 조각, 1번, 2번, 3번. 우주 왕복선이 부서진 조각, 이런 것들이 우주 쓰레기가 돼요. 그놈은 떠돌아다녀요. 지구 주변을 떠돌아다녀요. 시속 36,000km의 속도로 막 떠돌아다녀요. 심지어 아주 작은 물체도 많은 파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일으킬 수가 있어요. 뭐 할 때? 그들이 이런 속도로 이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파괴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주 쓰레기 그 파편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은 조각, 말린 페인트의 작은 조각, 가벼운, 뭐보다 더 가벼워? 한 장의 종이보다 더 가벼운 그런 작은 조각이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에요. 이만큼 얘가 주어져. 그러니까 종이 한 장보다 더 가벼운 그런 그 페인트, 마른 페인트 있죠? 페인트 벗겨진 거, 마른 페인트의 작은 조각, 이것이 그 우주 왕복선의 창문에 부딪힐 때, 창문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놈이 구멍을 만들어 버려요. 2cm 깊이의 구멍을 만들어 버려요. 조그만한 페인트 조각이 벗겨진 건데요. 그럼 그 정도로 뭐하다? destructive하다, 파괴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상상해봐라. 테니스 공 크기만한 조각이라면 어떨까요? 공이 테니스 공만 해요. 금속이에요. 그것도 금속.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을 해봐라. 빵. 새로운, 여기 이제 with가 뭐뭐한 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틀렸는데, 원래 문법상 이렇게 됩니다. with, 명사, ing가 나오기도 하고 ed가 나오기도 하고, 명사가 그럼 ing, 명사를 그럼 ed예요. 근데 새로운 인공위성이 우주에 도착한다. 인공위성을 도착한다야, 인공위성이 도착한다야. 그래서 인공위성이 도착한 상태에서 ing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독해는 대충 알겠죠? 무슨 말이냐?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스페이스 정크가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는 보통 잘 지낸다 라는 말이에요. 자, 가장 잘 지낸다, get along with. 가장 잘 지내는데 어떤 사람들이랑 가장 잘 지내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뭐뭐인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라이크한 사람이에요.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하다, 우리 생각에 우리하고 비슷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서로 친구는 비슷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들을 seek out, 찾아다닙니다. It's why, 그래서 리틀 이탈리아라고 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런 식으로 리틀 도쿄도 있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차이나타운 중국 놈들은 중국 놈들끼리 모여 살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이와 같은 장소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살려고 하는 거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읽어야 돼요. 하지만 인종, 피부 색깔 또는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꼭 그러니까 인종 같은 놈들끼리만 사는 거, 종교 같은 애들끼리, 피부색 같은 애들끼리, 자,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 살려고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 말은 뭐냐?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이고요. 또 그 다음에 세계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앞에 지금 공유한다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예요? 비동사죠. 본다 비동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공유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 이런 뜻이잖아요. 얘를 대신한다고요. 지금 일반 동사를 대신할 때는 반드시 두더지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do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됐어요. 자, 그래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라는 말이죠. 선생님 이름 나왔어요. 달라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여기까지 단어 선택. 우리의 단어 선택은 have impact on, 영향을 끼치다. 우리의 단어 선택은 우리가 사건을 경험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이 주제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무슨 뜻이구나 라고 알아내. 그러면 얘가 주제가 돼요. 대부분의 배우들과 예를 들어 하고 설명하잖아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할 정도니까 당연히 여기가 어려운 내용인 거고 당연히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배우들과 음악가들은 바로 그들이 무대에 올라가기 바로 전에 뭐합니까? 바로 전에 이 배우들과 음악가들이 바로 전에 하고 여기가 동사가 나와야 돼요. 긴장감을 받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을 받습니다. 그들의 몸에 긴장감을 받습니다. 그들의 헐떡거리는, 자, breathing, 숨을 쉬는,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그들의 호흡이 변하고 그들의 맥박은 빨리 뛰고 그들은 땀 흘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배가 뒤틀리는 거죠. 뒤집히는 거예요. upset, 이게 속상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뒤집힌다, 환장한다 그러죠. 막 이렇게 됩니다. 긴장감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수인 이 사람은 어휘 선택을 뭐라고 했냐, 여기 있잖아요. 어휘 선택이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사건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 이 칼리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그걸 무대공포증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무대공포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그 무대공포증이 그녀가 몇 년 동안 라이브를 공연하는 거, 이게 라이브예요. 이거 리브 아닙니다. 라이브를 공연하는 걸 방해했다. 그러면 얘가 들어가야 방해하다예요. Keep A from B. A가 B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from 없으면 시키는 거예요. 공연하도록 시킨다가 돼요. 그래서 방해가 되는 거니까 from을 써야 됩니다. 요거 옛날 보문고등학교 시험 문제도 한번 나왔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keep 다음에 A가 나오고 그냥 ing가 나오면 A가 뭐 하도록 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from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keep A from B는 A가 B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말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무대공포증은 라이브로 공연하는 걸 무대공포증 때문에 공연하는 걸
방해를 했겠죠. 그래서 from performing이 되는 겁니다. 방해가 됐겠죠. 자, 그래서 어휘 선택이라고 대충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was를 요 사람은 무대 공포증이라고 하는 어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무대에 올라가는 그 사건, 그 행사를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 방해를 받는 그런 영향을 받은 거고,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반면에 이 사람은 그 똑같은 감정을 excitement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흥분이라는 말이죠. 원경이가 좋아하는 말. 그래서 이 흥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휘 선택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좋겠죠. 기분 좋게 극복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죠. 단어의 선택이 바로 우리 사건을 경험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해 여러분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의 그런 단어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그 입장에서 흥분이라는 감정을 받았으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흥분감을 받아가지고 무대에 올라가는 게 뭐 너무 못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막 빨리빨리 들어가고 싶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걸 교훈 삼으면 여러분도 그래요. 철검 받을 때 어때요? 긴장되잖아요. 철검 받을 때 쫄리잖아. 그러면 뭐 쫄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흥분된다 뭐 이렇게 설렌다 그래. 설렌다 요 어휘를 선택해 주는 게 좋다는 거지. 쫄린다 이런 말보다는 설렌다 그러면은 막 철검에 대해서 철검 빨리 받고 싶다 설렌다 뭐 이렇게 뭔가 또 자신감이 더 생길 수가 있죠. 쫄린다 그러면 이 말을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뭔가 쫄려서 그냥 막 너무 싫은 감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어법성 틀린 거. 이거 처음부터 정답이 나와버렸는데 지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선생님 수업 듣고 푸는 게 낫겠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다 어렵네요 보니까 여러분이 풀기에는. 자, 그다음 요것도 자 전통적인 체로키의 믿음. 전통적인 체로키가 이제 인디언 부족입니다. 전통적인 체로키의 믿음. 자, 뭐에 대한 믿음이냐? 넘버 7, 7이라는 숫자에 대한 믿음. 믿음은 밀접하게 뭐와 연관되어 있다. 창조 신화, 창조 이야기, 창조 신화와 연관이 되어 있대요. 창조 신화 뭐를 설명하는 창조 신화예요? 세계가 7번의 밤, 7박 7번의 밤 동안에 창조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창조 신화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꾸며주는데 이 스토리를 꾸며줄 때 이제 따져야 돼요. 자, 창조 신화가 뭐뭐라고 설명한다. 그죠? 신화를 설명하는 거야? 신화가 설명하는 거야? 신화가 대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예요. 가. 그래서 ing를 써주셔야 맞습니다. 신화가. 아시겠죠? 뭐 어쨌든 뭐 체로키 부족 이야기니까 넘어갈게요. 뭐 답이 다 앞에 있어요. 그죠? 선서 다음에 ing.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선서 다음에 ing 하고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거저먹는 문제도 있어야지. 여섯 번째. 자, 어법상 틀린 거 찾습니다. 약 100년 동안. 언제까지? 20세기 초까지. 20세기 초까지. 약 100년 동안. 자, 가주어, 진주어. 어린 소녀의 발을 묶어요. 묶어요. 묶는 것이 중국의 풍습이었다. 알죠? 이거 왜 묶는지. 이걸 전족이라고 해요. 전족. 그래서 중국 여자들의 발이 굉장히 작아요. 묶어요. 꽁꽁 못 자라게. 이것이 prevent 잠깐만요. 이것이 막았다. 그들의
발이 성장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성장하는 걸 막았습니다. 꽁꽁 묶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얼마 이상으로 성장하는 걸 막았습니다. 얼마 이상으로 성장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들의 타인이 작은,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냐면 10cm, 그러니까 여러분 발이 한 250mm 이렇게 되잖아요. 선생님 발은 29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100mm예요. 이건 100mm. 여러분 발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작은 이 발이 여겨졌다, 아름답다라고 여겨졌다. 이대감형에게 맡겨 생각해봐. 생각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여겨졌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계속되는 통증, 그 다음에 감염, 염증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뼈도 부러져요. 부러진 뼈. 그 다음에 악취, 나쁜 냄새예요. 나쁜 냄새. 그리고 걷지를 못해요. inability. 걷지 못해요.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묶는 거, 발을 묶는 거의 결과였다.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게 못 도망가게 묶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예뻐지라고 했다는 것 같아요. 예뻐지라고 꽉 묶었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발이 작아야 잘 못 뛰니까 못 도망가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답은 얘인데 중국의 시인은 이 풍습을 더 바람직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시로 썼나 봐요. 시로 씀으로써 sensual, 육감적인 매력, 작게 묶여진, 이거 과거분사예요. 작게 묶여진 발, 비단 신발로 쌓여짐을 당한. 자, 이 감싸다거든요. 발이 감싸다야, 발을 감싸다죠. 그래서 wrapped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네, 정답은 이렇게 되고요. 자, 어법상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구걸은 수학적인 용어이다. 수학적인 용어. 텀이 용어라는 뜻이 있어요. 묘사하고 있는 용어가 엄청난 양을 묘사하는 겁니다. 용어가. 알았죠?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그래서 구걸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무지무지하게 많은, 내가 알기로는 동그라미가 100개인가? 그럴 거예요. 10의 100승 뭐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휴즈, 엄청난 양을 묘사하고 있는 수학 용어가 구걸이라는 용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검색 엔진의 이름 구글 알죠?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의 잘못된, 옳지 않은 스펠링, 이 구글을 잘못 쓴 거 그거 아니다. 구글을 잘못 써서 구글이라고 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래요. 사실은 그게 반대래요. 반대니까 다시 말해서 구글을 잘못 써서 구글이 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구글에서 구글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그 학원 교재에서 있었던 독해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은. 자, 그렇게 해서 따져보는데 정답은 4번으로 가는데 왜 4번이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의 구글 팀이 이용 가능한 도메인의 이름을 찾았어요. 어떤 이름을 쓸까? 우리 도메인은 어떤 이름을 쓸까? 하고 막 찾았어요. 그랬을 때 접속사 하나 있고 주어 동사입니다. 찾았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우연히 국어를 구글이라고 타이핑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러분 동사의 수 계산하는 거 아시죠? 동사의 수 빼기 1인 접속사의 수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접속사가 지금 하나가 있죠? 그러면 동사를 찾아볼게요.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리가 동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여기는 접속사로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타이핑이 아니라 동사로서 쳤다. 과거 시제죠. 서치드니까 타이프트. 타이핑을 쳤다. 타이프트. 이렇게 ed 붙여서 정답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어런츠. 자, 페어런츠가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잠깐만요. 부모님들이 얘가 주어고 룰이 동사네요. 자, 부모님들이 두려움에 의하여, 그리고 여기도 동사 또 있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 계시죠? 공포 정치 하시는 분이. 부모님들은 공포로 다스리고 똑바로 못해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공포로 다스리고, 복종을 요구할 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집안이죠.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마 뭐 이렇게. 그럴 때 애들은 배운다. 가르침을 받죠. 어린 나이부터 뭐라고 배우냐? 자기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고 배우는 거예요. 감정을 숨기는 거죠. 말했다가 뒤지게 맞아요.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애들은 부모가 너무 무섭게 하면요. 강한 감정, 예를 들어 분노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슬픔과 같은 그런 강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은 얘가 주어입니다. 표현은 좌절됩니다. 하면 안 돼요. 좌절당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이런 분노를 하면 아빠한테 싸대기 맞아요.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는 be quiet, 조용하고 obedient, 복종적이다, 순종적이기를 원하니까 애가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슬퍼하거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얌전하기를 바란다. 그렇다 이거죠. 결국 아이들은 뭐 하게 됩니까? 투투용법이네. 투투용법. 너무 의식을 해요. 그들의 부모의 반대, 인정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부모가 반대할까봐 그걸 자꾸 의식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내용은 대충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소드 캔트로 사용해서 고치라고 하는 문제니까 안 보고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대로 써요. 쭉 쓰고 so를 쓰세요. 대신에. 알겠죠? 여기까지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that으로 고쳐요. so that. 그 다음에 주어를 하나 집어넣어요. they. 아이들을 쓰는 거. 그 다음에 can. 그리고 나머지 쭉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아요. 현재 시제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답 확인하세요. So that can't. 그죠? 근데 can't라고 했냐? can't 써야 되는데 멍청이처럼. can't를 써야죠. 너무 뭐뭐해서 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사구문을 이용해서 고쳐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분사구문 쉬워요. 분사구문 너무 쉬워요. ing 이거 생략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통째로 다 빼버리고 쭉 쓰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걸 금지당했기 때문에 애기들은 바로 그들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과 슬픔, 고통 속에 사로잡힌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한번 꽉 그 에너지가 분출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숙제가 너무 어렵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봐. 어려워도 쌤이 다 풀어주니까. 그래도 모르면 또 물어보세요. 자, 이걸 갖다가 요거는 이제 독해 안 하고 그냥 이툭사시투 구문으로 바로 영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거는 서술형 나오는 사람들은 외우세요. It took 사람 시간 투부정사. It took 사시투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It took 사시투. A라는 사람이 뭐뭐 하는데 B 시간이 걸렸다. 요렇게 번역하는 기법이에요. 요거 대신에 돈이 나오기도 하고 노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A라는 사람이 뭐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걸렸다. 필요했다. 자, 요렇게 하는 거고요. 변형이 좀 있어요. 요 사람이 이거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가 for 사람 이렇게 옮기기도 해요. It took 사시투. It took 시간 for 투부정사. It for to 이런 구문으로 가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말을 지금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 그냥 안 보고 이렇게 합시다. It took 여기 시간 들어가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요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사시투인데 사람이 뒤로 빠졌어요 지금. 그리고 사람 나오지 않고 지역이라고 나와요. 자, 약간 변형한 거죠. 그 지역이 뭐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 국립공원의 지위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요걸 영작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써도 돼요. It took the area a long time. 이렇게 하고 It took 사시 to be given 하고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 지역이 국립공원의 지위를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 놈이 for 붙여서 여기다 쓴 거예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복습도 하시고 이해 안 되면 개별적으로 꼭 심도 있게 질문하세요. 끝.